정청래 의원직 만료 2달, 이제 곧 3달이 되어 갑니다. 네. 아니, 이거 왜 안 해, 이거? 좀 건방져졌어.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게 될 거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몸값인 정청래입니다. 몸값이 치솟고 있어. 아, 당대표 선거. 네네. 그러니까 건방져진 거야. 근데 오늘 김무성 대표 얘기를 먼저 하신다며. 네. 김무성 대표가 요새 지금 화보집 내고 있거든요. 팽목항이에요, 팽목항. 근데 저는 이 사진 보자마자 생각난 게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 당대표일 때 세월호 관련해서 엄청나게 재수없게 불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단 하나도 들어준 게 없거든요. 근데 여기 가가지고 가슴이 아프다니. 그러니까 2014년에 세월호에 대해서 발언을 한 것과 2016년에 김무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반대죠. 네. 그때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갑질을 한다는 식의 발언. 경제 발목 잡는다. 세금 도둑이다. 뭐 별 인격적인 모독도 많이 했고, 그리고 청문회 할 때 실제로 유가족들 방청하는데 뭐 쫓아내라고도 하고 막 엄청나게 초법적인 걸 요구한다고. 예, 예.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어하는 사진이 이겁니다. 부친 동상이에요. 친일 논란에 휩싸인. 근데 왜 이 사진을 제가 화보집 중에 최고라고 치냐면 이렇게 찍으란 말이죠. 각도를 잡고 포즈를 잡아달라고 그래야 돼요. 움직이지 말라고. 그런 다음에 막 찍습니다.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남사스러워가지고. 밑에다 막 찍는 거거든요, 이렇게. 김무성 대표 얘기를 하겠다는 건 뭡니까? 5.18 묘소에 가서 네. 참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아, 거기도 갔죠. 오늘 네. 오전에. 근데 이 옷 입고 갔어요. 똑같은 옷 입고. 네. 그러니까 저는 5.18 묘역 참배 사진 중에서 처음 봤어요, 이런 사진. 옷을 갖춰 입지 않고. 까만 양복 입고 까만 넥타이, 하얀 와이셔츠 입고 보통 가잖아요. 근데 5.18 묘역에 양복을 안 입고 저걸 입고 갔다는 것은 그지? 본인이 의도된 거고 연출한 거거든요. 아니, 자기가 이제 민생 투어 한다고. 네. 편한 복장으로 이렇게 전국을 돈다는 거죠. 근데 김무성 얘기 하나 더 하자면요. 새누리당도 지금 전당대회 하는데 김무성 대표가 얘기했죠. 청와대가 개입하는 것은 안 좋은 일이다. 네. 자기는 개입하는 거 괜찮고. 네. 그리고 비박계가 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버스 지난 다음에 살짝 비판이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건 뭐 특기죠, 특기. 그리고 곧장 꼬리를 내리죠. 언제나. 크게 뉴스에 나지는 않은데 새누리당 정권의 내분이 드디어 시작된 전주곡이 시작됐죠.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전 기재부 장관이죠. 경제부총리 했던 그 집을 압수수색했어요, 어제. MB 쪽의 대선 그림이 마음에 안 드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재호 전 의원은 누가 봐도 이제 MB의 측근이죠. 지금 정당, 개헌정당? 그거 추진하겠다고. 내년 초까지 만들어서. 그래서 심기를 좀 한번 건드리고 있고. 네. 박근혜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 하나의 카드로 MB 쪽 칠 것이다. 제가 얘기한 적 있죠?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예측은 시간이 문제지 맞기는 맞아. 아니 그거 말고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 4명 중에 김종인 대표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을 것이다. 지난주에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염두에 두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이 파파이스가 업로드 될 시점 8월 5일 날 되면 한 명이 탈락하죠. 컷오프를 한 명 하기로 했어요. 네. 컷오프는 360여 명의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그리고 고문들, 이분들이 컷오프 선거인단이에요. 네. 아쉽게 저는 없더라고, 명단에. 의원님 지역위원장도 아니죠. 손혜원 위원장이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보니까 그럼 몸값은요? 몸값은 되게 높잖아. 존재감은 없는데 몸값은 치솟고 있어. 그런데 이제 보통 휴가철이고 뭐 이래서 360명 중에서 200명 정도가 참석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컷오프 되지 않으려면 최소 65명. 이제 이게 1인 2표가 아니라 1인 1표예요. 그래서 이건 완전 제로섬 게임이죠. 65표가 안정적으로 나와야 컷오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예상들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4명 중에 다 불안한가 봐. 아, 확정적으로 65로 확보했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없는 거군요. 예, 예. 그러니까 그 투표는 다음 중 누가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투표를 하고 제일 득표수가 적은 분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게 이제
바이어스야, 바이러스야. 바이러스가 낀다고 그 컷오프 결과를 발표 안 했어요. 그 전자투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수개표로 해요. 여러분들이 하도 수개표 얘기해서 영향을 받았나? 하여튼 수개표를 한대. 그럼 각 진영에 참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1등, 2등, 3등, 4등이 다 공개되게 다 나오겠네. 돼 있어요. 그래서 더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4명 후보들이. 근데 360명들은 어떻게 보면 속마음을 잘 내색을 안 합니다. 특히 국회의원들 원내대표 선거가 그렇게 제일 힘듭니다. 명수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데 도와달라고 하면 다 도와줄 것처럼 진정성 있게 막 얘기해. 그래서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척을 쥐고 싶지 않으니까 네. 원내대표 뽑을 때 도와달라고 그러면 앞에서는 다 도와준 척 한다 이거죠. 다 도와줄 것처럼 얘기하죠. 그러면 이 당대표도 비슷하겠네요. 지금 컷오프도 그런 양상이에요. 원내대표. 왜냐면은 내가 저 사람 절대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당선되면 어떡해. 그쵸, 당대표인데. 그럼 찍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원내대표 선거라든가 컷오프 때는 이제 저도 한번 해봤잖아요. 28 전당대회를. 그럼 어떻게 하냐면 명단을 쭉 놓고 전화를 계속 돌려요. 카톡도 하고. 그러면 동그라미, 세모, X표를 합니다. 아, 이 사람은 확실히 우리 편이다. 예. 근데 X표만 맞아요. 그 사람은 전화 안 해도 알아. 안 찍을 줄. 근데 X표만 맞고 동그라미가 세모로 가기도 하고 동그라미가 X표로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세모가 동그라미로 오지는 않아. 그래서 이거 속을 알 수 없는 선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캠프별로 제가 쭉 이렇게 알아보니까 서로 지금 있잖아요. 동그라미 숫자가 65명에 이른 사람이 별로 없어. 아, 그래서 다들 불안해 지금. 의원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도와달라고 한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근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누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보면 이종걸이 떨어질 거야. 뭐 김상곤이 떨어질 거야. 네. 뭐 추미애, 송영길은 되겠지. 이건 그냥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추론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는 달라요? 달라요. 국회의원하고 지역위원장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거나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지역의 위원장들이거든요. 자기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다 관련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같은 레벨로 보는 거죠, 다. 동료. 내색을 안 해.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지금 나갔잖아요. 누가 도와달라면 내가 니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니 밑에 서야 되겠어? 이래서 기분 나빠서 또 내색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같은 동료 중에 한 사람이 나가는 거니까요. 자기들 대표로. 알았어. 그냥 내 도와주면 되잖아. 이렇게 하고 그냥 말아버리죠. 말은 그렇게 하고. 내가 당신을 꼭 도와줄게 그러면 꼭 밑으로 들어가는 것 같거든. 또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기에 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슷한 이미지여서 제가 뜨면 안 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 그렇죠. 나의 라이벌이야. 라이벌 의식이 다 있죠. 예를 들면 뭐 선거운동원이 되거나 그 캠프에 무슨 뭐 직책을 맡아서 뭐 하거나 이런 것은 의원들은 좀 쪽팔려 하죠. 그러면 의원님은 그 4명의 후보들 중에 다 연락이 왔는데 그 중에 누구에게도 그래 내가 가서 도와줄게 말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왜 안 하셨어요? 왜? 네? 왜? 가오상하니까? 그리고 내가 좀 립 서비스라도 하면 그걸 가지고 정청래도 돕기로 했다. 이렇게 막 나올 거 아니에요. 딴 데 가서. 그렇죠. 그렇게까지 중요한 인물이에요? 어떤 분은 아예 대놓고 선대위원장을 해달라 이런 분도 있고. 그러면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계보가 되는 거네요. 계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누군가의 계보로 불리기 싫어서 또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거고. 딱지가 묻는 거예요.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도 어느 순간에는 만약에 이 당대표가 만약에가 아니라 이 당대표가 대선을 치러야 되는 사람인데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걸 막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점점 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기는 해요. 어떤 구도가 만들어진 겁니까? 예를 들어서 김종인 대표가 지지하는 후보들과 아닌 후보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요? 그게 지금은 가장 대중적으로 선긋기가 가장 확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가 에 대해서 호감이 있든 비호감이 있든 어쨌든 지금 여야 통틀어 대선 후보 지지율 1위 아닙니까? 그러면 소위 말한 관습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당의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근데 이 자산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기스낼까? 아니면 날개를 꺾어버릴까? 나는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김종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미는 당대표 후보는 아무래도 행보를 같이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언론에서는 김종인 대표가 특별히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고 나오잖아요. 내부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포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후보는 그런 소문이 나면 자기가 안 될 걸 알잖아요.
그걸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구나. 아니, 제 말은. 지금 본인이 이게 뭐냐면 메시아 컴플렉스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니, 김종인 대표는 그럴 수 있어요. 김종인 대표는 그럴 수 있는데, 당대표가 되겠다고 후보로 나온 분 중에, 김종인이 날 밀어. 이게 소문이 나면 나는 불리해. 그러면 그걸 감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잖아요. 저한테만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누구예요? 지금은 알고는 있지만 좀 사태 추이를 한번 지켜보려면. 아니, 4명밖에 없는데, 겨우 4명이냐, 이종걸. 비주류 후보는 이종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종걸 후보인가? 또, 일단 추미애는 아니잖아요, 추미애는. 추미애는 각 세워서 서로 티격태격 많이 했잖아요. 추미애 빼고. 원래 둘이 좀 사이가 안 좋아요. 이종걸 의원을 말린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하시기로는, 아니, 지지난주에 말씀하시기로는 김종인 대표가 지지하는 후보가 따로 있나 보다. 그 지지하는 후보의 표를 이종걸 후보가 가져갈까봐. 라고 추정했단 말이에요, 추정. 그럼 남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잖아, 소영길. 아니 김상곤도 있을 수 있잖아. 김상곤을 왜 제껴놓는 거야? 기분 나쁘게. 그럼 송영길 아니면 김상곤이잖아요. 무슨 옛날에 고차 방정식도 아니고. 박철원이라고 있었어요. 김영삼 대통령하고 각을 세웠을 때 뭐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NCND. 그거 좋은 정책이더라고. 저 지금 찬스 NCND 쓰겠습니다. 아니, 겨우 4명인데. 온라인 10만 당원이 네. 이번에 당대표 선출 과정에 네. 영향력이 큽니까? 이 온라인 입당 당원들은 투표율이 보통 60% 이상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뭐 국회의원 후보든 누가 끌어모았던 권리당원들은 20% 미만이거든요, 항상. 네. 투표율이. 그렇게 본다면 3만 5천 명은 몰표가 날 가능성도 많죠. 그러면 이 3만 5천 표는 사실은 이제 분석하기로는 친문 성향이 강할 것이다. 당근. 라고 추정하고 있단 말이죠. 정청래가 나왔으면 거의 99%를 찍을 그럴 표죠. 정신 차리시고요. 날씨가 좀 더워. 근데 그분들이 이제 다들 친문이라고 하니까 이번에 후보들의 특징은 이종걸 후보를 제외하고는 친문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권리당원이 있기 때문에 또. 저 표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밑에서는 또 그 표만으로 모자라니 김종인 그 대표하고의 커넥션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후보가 있나 보죠? 있나 봐요, 아마도. 그러면 그 후보가 사회를 얻어가면 그 후보가 싫어서가 아니라 김종인 대표가 문재인 대표, 전 대표 각을 세우는 게 대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의원님이 나설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영향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컷오프 때는 김종인 대표에게 혜택을 받아서 국회의원 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비례들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컷오프 때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본선에 가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별로 없거든요. 우리 추호 선생을 지지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그래서 큰 영향은 본선에서는 미칠 수 없겠다. 근데 어쩌면 컷오프 때는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들어가주세요. 네, 다음 주에 봬요. 네. 아직도 모르겠어. 괜찮을까? 뭐가 고민이야. 그냥 자보면 되지. 어머, 미쳤어? 미치지 않았습니다. 2주간 실사용 후 불만족 시 환불 가능한 쇼앤 침대니까요. 딴지마켓 입점 2달째 반품률 0%를 자랑하는 이유 있는 만족도.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누워본 몸에게 물어보세요.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2016년에 김무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반대죠. 네. 그때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갑질을 한다는 식의 발언. 경제 발목 잡는다. 세금 도둑이다. 뭐 별 인격적인 모독도 많이 했고 그리고 청문회 할 때 사진 보자마자 생각난 게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 당대표일 때 세월호 관련해서 엄청나게 재수없게 불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단 하나도 들어준 게 없거든요. 근데 여기 가가지고 가슴이 아프다니. 그러니까 2014년에 세월호에 대해서 발언을 한 것과 네, 실제로 유가족들 방청하는데 뭐 쫓아내라고도 하고 막 엄청나게 초법적인 걸 요구한다고. 예, 예.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어하는 사진이 이겁니다. 부친 동상이에요. 친일 논란에 휩싸인. 근데 왜 이 사진을 제가 정청래 의원직 만료 2달, 이제 곧 3달이 되어 갑니다. 예. 아니, 이거 왜 안 해, 이거? 좀 건방져졌어.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게 될 거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몸값인 뭔가. 정청래입니다. 몸값이 치솟고 있어. 아, 당대표 선거. 네네. 그러니까 건방져진 거야. 근데 오늘 김무성 대표 얘기를 먼저 하신다며. 네. 김무성 대표가 요새 지금 화보집 내고 있거든요. 팽목항이에요, 팽목항. 근데 저는